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고 뭐 4거래일 연속 하한가 간 종목들 뭐 성강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정말 골치가 아파지고 있어요. 이게 신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산 종목들이기도 하고 신용 반대 매매가 되지도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막 가는. 또 이제 이미 언론에서 나왔었던 유명한 가수 임모 씨 같은 경우에도 피해 금액이 자기가 엄청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래저래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빙산의 일각이에요.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 처음에는 뭐 200~300명 정도로 이 피해를 봤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다시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뭐 1500명, 2000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액적으로도 1조에서 2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종목으로 계속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은 일단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했는지부터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제 앞으로 저건 저거다. SG증권 사태, CFD 계좌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왜 다 엮여가지고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 설명을 하실 때 아주 기깔나게 아주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종목을 사실 많이 안 드렸어요. 시장을 좀 불안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 사실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게 에코프로 형제들의 움직임이었는데 다음 주 FOMC 이후부터는 종목을 제가 좀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잘 들어오셔서 좋은 또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걸 보자고요. SG증권 사태가 뭔지 이 시발점. SG증권에서 갑자기 종목이 8개, 9개 종목이 매도가 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거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갑자기 언론사에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시작점이니까. 언론에서 떠들었던 시작점이니까. 자, 우선 SG증권은요. 프랑스 국적 증권사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가자고요. 네.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프랑스 증권사고요. 1864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종로구에 한국 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며칠이었나요? 한 4일 전에 9개 종목 900억 가량의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팡! 이슈가 됐던 건 뭐였나요? 계좌 롤오버 만기 연장이 안 됐다 해서 반대 매매가 나와서 발생을 했다라고 우선은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떨어졌던 게 그날만 하더라도요. 시총이 이틀 동안 한 5조 정도가 증발해요. 지금은 이제 얼마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7조 이상이 시총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떨어진 거 하면 조만간 내일 되면 10조까지 가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뭐 7조에서 9조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데, 자, 넘어가서. 이게 이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게 조금 제가 불안했던 게 최근에 아시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합쳐가지고 신용장고가 20조 원 돌파했어요. 많이 돌파했어요.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시점 자체가 15조 원 돌파할 때 항상 불안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5조 돌파하면은 좀 너무 많은데 라고 좀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한 10조 초반대 오면 좀 안정 자리기도 하고 항상 보면요. 10조 초반 정도 자리일 때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4, 15 넘어가면서 보고 있었는데 20조 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걱정스럽긴 했는데 이게 터졌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삼천리 같은 경우 지난 2년 넘게 움직였잖아요. 도대체 이 종목은 뭔데 이렇게 계속 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끝까지 가지? 왜냐면은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컨트롤을 잘할 수 있다 얘기 드릴게요. 자, 우선 종목들을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이 종목들의 신용 비율인데 다우데이터 10%대, 성강이 12%대고요. 대성홀딩스가 6%대 좀 적죠? 많은 편이에요, 사실. 서울가스 7%, 세방 12%, 삼천리 10%대. 이게 이제 하한가가 풀린 종목들은 신용 비율이 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울투자증권이 15, 하림지주가 7, CJ도 같이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CJ증권으로 같이 해서 CJ는 비중이 별로 없었어요. 신용 비율 자체가. 이런 상황, 우선 이거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따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근데 CFD 계좌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왜 CFD 계좌 얘기를 하는 거지? CFD 계좌가 뭐길래 이거를 왜 이렇게 떠드는 걸까? 왜 사람들이 CFD 계좌에 돈 많은 사람들이 환장을 해서 이거를 왜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선 시장에서 CFD 계좌 반대 매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CFD 계좌가 뭐냐면요. 차액 결제 거래 계좌로 외국계 창구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파생이에요. 파생. 그러니까 장에 파생 상품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특징이 있냐면 돈 많은 분들 주식을 많이 사면은 지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의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예요? 세금 있잖아요. 주식 돈 많이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세금 부분이 자유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걸로 다 올렸던 거예요. 원래 이제 이전에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자면 레버리지를 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CFD 계좌는. 근데 레버리지가 보면은 예전에는 10배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신용이랑 똑같이 레벨을 맞춰서 2.5배로 되긴 하거든요. 근데 CFD 계좌가 또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요.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나오긴 해요. 왜냐? 전문 투자 자격을 얻은 투자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적으로 증권사에서 보면은 일정 수준 금융 자산, 솔직히 이거 하나만 거의 보는 것 같아요. 네. 증거금 5천만 원 여기 있긴 한데 일정 수준의 금융 자산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 경력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이거는 사실 증권사에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자, CFD 계좌를 왜 증권사에서 막 부추겼는지 아세요? 2021년도에 엄청 유행했어요. 왜 부추겼냐면 증권사는요, 돈이 날아갈 리가 없어요. 왜죠? CFD 계좌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그죠? 1억을 가지고 예전에 10배가 됐을 때 10억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샀다 팔았을 때 수수료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대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증권사는. 돈 빌려준 거니까 돈 받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손해볼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실적을 위해서 CFD 계좌를 막 활용을 했지.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를 그래서 그 레버리지 비율을 낮췄던 거예요. 2.5배로 낮춘 거예요. 하도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얼마나 커졌냐면 2019년도에 8조 시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1년도에 70조고요. 지금은 훨씬 더 커진 상황이에요.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70조 원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뇌관이 한번 터져버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4억으로 지금은 1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2.5배니까. 돈 조금 가지고요. 계속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 주가 상승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은 증거금 부족 발생하죠. 신용 쓰시면. 반대 매매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같이 종목이 점 하한가로 내다 꽂아버리면 증거금 부족 자체가 그 이상으로 발생하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마이너스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증거금 부족 발생은 뭐예요? 만약에 성강 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 들고 있고 하이닉스 들고 있어요. 성강이 터져버렸어. 그럼 얘들 같이 팔아야 되잖아요. 증권사 연락 오잖아요. 5일, 5거래일 뒤에 강제 매도된다고 연락 막 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종목들을 한 계좌에 있더라도 다른 종목들을 연관져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렸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성강 차트 심각하죠. 사실 요 근래 들어서. 거의 3년을 작업을 합니다. 3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환장합니다. 자, 투자자를 우선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얘들이 했던 게 뭐냐면 우선 기존에 했던 투자들에서 수익이 잘 났어요. 조금씩 계속 올렸으니까. 계속 모집을 해요.
그리고 수익금에서 50%를 우선은 떼가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50% 떼갑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1번 투자자라고 할게요. 1번 투자자가 주식을 처음에 삽니다. 2번이 사요. 3번이 삽니다. 계속 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4번이 삽니다. 5번 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6번, 7번, 8번, 9번이 계속 주가를 올리면서 삽니다.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번이 살 차례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 1번 있죠. 1번이 다시 여기다가 매도 자리 올려놔요. 그 다음 다시 10번이 1번 거를 삽니다. 예, 그죠? 11번이 다시 2번 거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은 얘들은 어떻게 벌었냐? 자, 여기에서 수익금의 50% 뗀다 그랬죠. 50%. 1억을 넣었는데 갑자기 이게 2억이 돼, 순식간에. 30% 이상 되면 얘들이 수익을 냈다고 하죠. 2억이 됐어요. 수익금 50% 떼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음식 가게 카드깡 내듯이 결제하고 VIP 골프 라운지 만들어가지고 1년 회원가 3천만 원 긁고 이런 식으로 다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어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던가 빼가지고. 근데 1억 5천 벌었어, 어찌됐든.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맛이 좋죠, 아주.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발생을 해요,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돈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 재투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를 CFD 계좌에다가 신용까지 해가지고 사버리는 거예요, 종목을. 팍팍. 그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뭘 했냐면은 기사 보셨어요? 다단계. 1번의 사람이 2번을 데리고 오고 3번, 4번을 데리고 왔어.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수익에서 5%, 10%는 1번이 먹는 거야, 또 이걸.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야, 계속적으로. 근데 자, CFD 계좌도 뭐가 있어요? 세금에 되게 자유로워. 아무리 많이 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 되게 많았죠. 자산가들 돈 되게 많았어요. 그 자금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도 자유로워. 그리고 뭐 VIP 골프 라운지 3천만 원 결국 막 쫙쫙 수수료 결제하잖아요. 그게 법인에서 그냥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자문료 같은 걸로 결제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세금 혜택을 계속 보는 거야. 거기에 주가는 계속 가니까 환장하는 거죠, 사람이. 돈이 돈으로 안 보이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늘어나는 거야, 세력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당히 뭐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리니지란 게임을 했던 뭐 혈맹의 뭐 군주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서로 의리를 가지고 뭉쳐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걸 다단계까지 엮어버리니까 사람이 지금 몇 명? 1,000명, 1,500명, 2,000명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사람은요 참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나름 머리를 굴리는 통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다가 1억만 맡겨요. 그죠? 맡긴다고요. 자기 계좌니까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증권사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맡겨놓고 따로 1억 이상의 금액을 운용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왜? 수수료 50% 안 주려고 운용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좌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액이 계속 커지니까 이 종목들이 성공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삼천리 가고 대성홀딩스 가고 하림지주 가고 종목들이 점차 늘어났던 거예요. 들어오는 돈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1,000억, 2,000억을 가지고 성강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런 종목 하나를. 그러니까 계속 규모가 커지고 종목이 늘어났던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계속 주가가 갔죠? 갔는데 우리 그래도 보시는 분들 뭐 이인자가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나름 지식인들의 집단들, 자산가들 몇십억씩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 원장, 병원 원장님들도 많았고요. 그 사람들 인맥은 과연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렇죠? 엄청 화려할 거 아니에요. 정계 인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소문은 돌고 도는 거고 야 조사 들어온다거나 귀에 안 들어올까요? 그 문제가 발생할 걸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르게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당장에 1억은 안 되지만 자기가 들고 있는 계좌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미노 현상처럼 종목이 나가 떨어지죠. 문제가 되니까 내 계좌 문제된다 떨어진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뭐 비밀번호 모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돼. 증권사 가서 비밀번호 알면 다 가르쳐줘. 자기 본인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빨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연달아 발생하는 거죠. 근데 종목이 성강 하나가 보면 계좌 안에 성강만 있는 그게 아니죠. 여러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뭐 2억 5천 투자가 들어갔어. 수익 났어. 나왔어. 근데 사람 욕심이 어떻게 돼요? 그게 만약에 3, 4억이 됐어. 돈 다시 넣죠. 그렇죠? 3, 4억 다시 넣는다고요. 근데 3, 4억을 가지고 다시 레버리지로 또 10억, 20억을 사.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억을 사는 레버리지가 25억 원치 레버리지로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그냥 조금씩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하한가로 땅 떨어져 버리면 마이너스 75%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 25억 돈에 마이너스 15억이 대출이잖아요. 이거 다 까먹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투자한 돈보다 내 원금 이하로 그냥 증권사에 빚이 생겨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압류에 대한 걱정들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토론 게시판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어요.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집단만 지금 뭐 얘기가 언론사에서 나왔지만은 몇 개 더 있어요, 이런 데가. 더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안 이 이슈가 계속될 거예요. 검찰 조사를 할 겁니다. 정말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 올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종목이었겠지. 근데 소문이 나고 서로 나도 하겠다고 세금 혜택이 환장하잖아요. 자산가분들은요. 세금 혜택이 환장해요.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 대안이 돼버렸잖아, 이게.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된다고요, 사실. 상당히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롤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결국 하는 거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종목이 처음엔 적었겠지. 근데 계속 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느니까 처음엔 1,000억, 2,000억 되다가 지금 조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계속 늘어서 쫙 늘면서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야, 하나씩. 근데 지금 보면은 재밌는 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다가 바로 이제 올라왔어요. 이것도 한 종목이었잖아요. 네. 바로 이제 첫날 하한가 가고 다음 날에 올렸어요. 근데 얘는 왜 그나마 하한가를 덜 갔냐면은 그 세력들도 종목에 따른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광이고 이거는 하림이고 뭐 이거 뭐 CJ다 쳤을 때 비중 CJ는 뭐 대형주니까 사실 성광의 비중보다 하림주주의 비중 자체가 원체 좀 크고 걔들도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피해에 대한. 근데 운영하는 회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 그죠? 누가 그러길 바라겠어요, 사실.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거지. 근데 불법적으로 한 거지. 근데 왜 또 슈퍼컴퓨터에 또 안 잡혔냐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 기사 많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에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1번 투자자가 이제 예를 들면 강남 살아요. 그죠? 이 사람을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서 여기 증권 계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업자한테 주는 거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 투자자는 강북에 살아. 그죠? 뭐 3번은 저쪽이 어디일까? 뭐 이제 저기 뭐 인천에 산다고 칩시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 핸드폰 모아놓고 강북 모아놓고 인천 모아. 그래서 이 1번 투자자 집 근처에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강북 가가지고 이번 투자 집 강북이니까 그 근처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하는 거야. 매매하는 거야. 여기 핸드폰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노트북을 줘요. 딱 노트북을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외부에서 그거 서로 사고 팔아주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멀리에서 원격으로 이거를 원격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매매하면은 어쨌든 그 사람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 데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도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야. 완벽 범죄였지. 네. 퍼펙트했지. 완벽했어요. 이게 통정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1번, 2번, 3번. 네. 주가가 계속 가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터지면 이게 근데 또 현금으로 샀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버텼을 건데 이걸 다 CFD를 왜 엮을 수밖에 없었냐? 세금 부분이니까 다 엮는 거죠. 이 세력들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올라갈 때마다 수수료 50%씩 됐어요. 돈을 아마 주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가게 만들고 막 카드 깡으로 수수료 떼고 이런 식으로 갔던 거거든요.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가수 그 임모 씨 뭐 지분도 막 인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문제가 또 뭐가 발생하냐면 의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아마 자기 법인 내에 자금을 썼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그 자금들이 문제가 되고 하다 보면은 이 병원들이 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병원 원장은 이게 또 상황이 심각해요. 몇백 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병원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겠죠. 병원 100개 이상 될 수도 있어. 근데 종목들 깨지면 다른 종목 영향받잖아요. 이게 한동안 계속 시장에서 악영향을 줄 거예요. 시작부터 해서 최소한 1에서 2주 동안 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세력이 털고 나갔나? 아니 뭐 마진콜 해가지고 이제 의도돼서 공매도를 하는 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뒤져해보니까 세력이 털고 안 나갔어. 얘들 그냥 뭐 됐어요. 그냥 조만간 끌려갈 판이야. 큰일 났어. 마진콜 의도했을까? 그것도 아니야. 순식간에 털고 나와. 공매도를 뒤져봤더니 갑자기 그래도 최근에 늘어난 공매도가 있긴 한데 수량이 성강이랑 하림지주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 거래되는 거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뒤져보니까. 오로지 이건 뭐다? 사고. 사태라고 표현을 하죠. 똥 밟은 수준이 아니라 이건 좀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었던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전달하고 내 계좌에 공인 인증서까지 들어있는 핸드폰을 줘서 알아서 매매하게끔 하는 거 이 행동 자체가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렇죠? 수수료를 긁는데 이렇게 카드깡으로 긁어? 이거 여러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거에서도 피해가 왔던 상황이에요. 지난 요 며칠 동안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진정이 돼야 되는데 종목들을 이제 하한가에 그나마 있는 걸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성강은 이게 종목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바닥에서 나름 좀 그 횡보하는 자리들이 바닥 인식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이런 자리들이 돼요. 이게 1차 지지선이었고요. 여기 2차 지지선이에요. 그 다음은 여기까지 내려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라인까지. 그래서 아마 성강 같은 경우가 내일 하한가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거의 내일이 어찌됐든 마지막 자리는 나올 거예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던 종목들도.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옥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뭐 나만 피해가 없다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하한가를 풀리길 바라면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저도 하림지주를 그렇게 잠깐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하한가 풀리면서 반등은 있을 건데 바로 풀리는 날은 좀 조심하시고, 왜냐하면요, 요즘에 보면은 하한가가 풀려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재다가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신용의 반대면은 풀렸을지라도 이거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 3일 걸려요. 그래서 하한가 바로 풀리는 날은 조금 사셔도 되지만 짧게 보셔야 되고요. 짧게 치고 빠지셔야 돼요. 집 빠셔야 되고, 아니시라면 조금 며칠 보고서 대응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조사가 시작되면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뒤적뒤적 찾아보고 있는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되게 많아요.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 우리나라 바닥에는 세력 하나 걸린 거예요. 한 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세력이 한 팀밖에 아니죠. 더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고강도 조사를 통해서 걸려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고, 종목들이 영향을 좀 받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도 그간에 이렇게 올랐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빠지는 종목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너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삼천리 차트도 그렇지만은 성광도 그렇지만은 수년, 2년, 3년을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가치주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 사람들의 그 인식 자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유행을 하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관심을 줬던, 기관들이 관심 줬던 게 퀄리티 종목이었어요. 퀄리티 주식이라고. 퀄리티 주식이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바닥에서 움직이고 가는 종목들. 퀄리티 종목의 기반은 가치주에서 시작을 해요. 가치주에서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회사가 저평가돼 있나, 그리고 바닥은 확인됐나,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성장성을 같이 겸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들은 가치주에 투자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가치주의 그 개념과 통념 자체가 완전 이번에 무너져 버린 거야,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혹여나 주변에 관련된 종목들 있으시면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꼭 아셨죠? 좋아요, 구독!